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 관련해서 적응증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임상 이상이 이 저널 오브 thoracic oncology 그 흉부 종양학 학회인데요. 여기 학술지 발표 내용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났던 것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기사에도 나오질 않았죠. 이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프론토요지라든지 이런데 학술지 관련되는 게재 내용이 나왔는데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언론상에서 이 내용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질문하신 분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요. 자.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다가 여기 이제 임상이 전체가 47만 5,816개입니다. 여기서 뭐 액티브한 부분도 있고 컴플리트한 부분들도 있고 리크루팅 단계도 있고 뭐 정체대인 단계도 있습니다만 최종 허가를 위해서 임상 사이트 간에 올라 있는 부분들이 47만 개 정도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티닙하고 캄넬리주맙.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집어넣으면 병용으로 한 130개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또 아파티닙하고 이제 캄넬리주맙, 그러니까 리보세라말고 캄넬리주맙의 NSCLC, 요게 이제 비소세포암입니다. 이걸로 이제 검색해 보면 한 11개 정도가 뜹니다. 그러니까 clinicaltrial.gov에서 이제 검색을 왼쪽 아랫단에다가 뭐 아드텀즈라든지 인터벤션 트리트먼트에다가 이렇게 넣고 보시면 임상 진행 정도라든지 자세한 디테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서 액티브나 리크루팅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학술지에 이제 어떤 게 올해 최근에 나왔는지 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요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고, 참고로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눠지죠. 요쪽이 거의 한 80%고요. 여기가 한 20%. A형으로 보면 이제 서남이 이제 한 32%, 그 상피 쪽에 이제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흡연하고 관계없이도 이게 발생해요. 비소세포 폐암 서브 타입에서 선암 관련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야 뭐 어떤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하는 세포를 이제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형 중에서는 이제 편평상피 세포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흡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폐 중심부에 뭐 발생하는 묘기가 한 29%, 요 둘 다 합하면 거의 한 60%가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서남 이제 편평상피 세포암, 그 다음에 이제 대세포암 요 부분, 요것도 뭐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한 4%, 10%.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10%, 20% 정도. 여기는 이제 뭐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 발생하는데, 폐는 통증을 느끼는 이제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임을 또 기초로 또 아시고, 비소세포 폐암의 어떤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 돼 있고, 이 내용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다루어 드리는 임상 같은 경우는 2기, 3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Journal of Thoracic Oncology, 뭐 간암만 많이 했는데 사실 폐암의 어떤 시장 자체가 규모가 가장 사실 좀 크죠. 미국 쪽에서도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 약제가 굉장히 경쟁도 시험하고 간암 대비해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에서 이제 승인받고 확장을 하게 되면 폐암 쪽으로도 이 부분들이 뭐 나가기 때문에 임상 체크가 좀 필요하죠.
2023년도 이제 11월 달 관련되는 부분에 게재된 어떤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2고요. 네오 어주반투 같은 경우는 보조요법이죠. 예. 신보조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캄넬리 주맙과 이 케모테라피는 이제 그 화학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캄넬리 주맙과 이제 화학요법을 하든지 캄넬리 주맙과 아파티닙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을 병용으로 해서 resectable one potentially resectable resectable은 이제 절제니까 수술을 뭐 가능한 수준이라든지 뭐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비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관련되는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요. 그 인트로덕션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NSCLC 비소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니볼루바는 그 옵티보잖아요. 이제 옵티보하고 이제 백금 복합한 세포독성 항암제 이런 어떤 네오 어조반트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이 종양의 크기를 좀 줄여놓는 아니면 이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보조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암 쪽에서도 이제 그 로슈 제품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지금 보조요법에도 이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에서 이제 하나 이제 허가를 받으면 그 관련된 어떤 치료 옵션에도 확장을 하고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을 다른 어떤 이제 고용암 쪽으로도 확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오픈 라벨 형태로 이 멀티센터 다기관에서 페이지 2 페이지 2니까 이제 에피커시하고 세이퍼티 유효성하고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이 캄넬리 주막과 여기에다가 백금 관련되는 이제 화학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티닙을 하든지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6곳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 임상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제라든지 잠재적 절대가 가능한 비소세포암 이제 스테이지는 2에서 3 사이 등급에 있는 수준이고 이 폐암 쪽에서는 그 종양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GFR도 있고 그 다음에 ALK 요것도 이제 키나제 일종이고 그 다음에 라스라든지 로스, MET, RE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EGFR이라든지 ALK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변이가 이제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대상자를 참여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또 PD에론 같은 경우는 암세포에 이제 발현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발현 여부와 상관없는 그리고 이제 2, 4회 정도 사이클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하고 세포독성 요거는 이제 3주에 한 번씩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맞고 PD에론이 이제 파지티브 발현이 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비어스 브리딩 테던신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든지 uncontrolled hypertension은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티닙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출혈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뭐 그렇게 해서 그 현상이 사전에 없는 스크리닝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닙 관련되는 부분들을 써서 이 NPR 관련되는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제 리스판서 그러니까 뭐 OR이나 CR이나 뭐 PR이나 SD나 이런 어떤 암 크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다. 기존에 뭐 OS 값이라든지 PFS 값하고 좀 다르게 크기 관련되는 반응 관련되는 부분을 보겠다라고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프로토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2020년도 이제 9월 달부터 작년도 이제 6월까지 89명의 환자가 이제 언롤드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58명이 캄넬리주맘하고 이제 백근계 이제 세포독성. 그 다음에 이제 31명 자체가 이 캄넬리주맙과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님을 이렇게 투여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되는 크게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고, 이 컨클루전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네오 아주반트로 이제 캄넬리주막과 이 백근계라든지 아파티닉 관련되는 부분이, 유망한, 프라미스한 병리적인 그 리스판스 반응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가능한 어떤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major pathological responsible, physical complete responsible. 요 뒤에 보시게 되면 그 R1 이제 릭세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제 이 절제율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백근계를 썼던 거하고 캄넬리주막과 이제 리보세람을 썼을 때 비교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CR, PR, SD 요게 이제 반응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ORR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파티닙을 리보세람을 썼을 때 77.8, 그 다음에 그냥 백근계를 썼을 때 81.8, 그 다음에 CR 같은 경우에는 백근계 썼을 때 이제 완전간에도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어떤 반응률 같은 경우에 양쪽에서 다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 자체가 이상 형태에서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clinicaltrial.gov에 들어가게 되면 active not recruiting이 되어 있죠.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모집은 하지 않고 있고, NCT 넘버는 04379739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 그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이제 폴모너리 하스피탈, 여기에서 이제 팽장 박사가 주도하면서 이 부분 했고, 최근에 이제 12월 6일에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 보면, 이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전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9년도에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클리니컬 oncology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망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리스판스 레이터 여기가 이렇게 좋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상을 할 때 이 89명 관련된 임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병약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을 주요한 어떤 과제로 했고, 그 부분의 발표가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또 학술지에 흉부 종양 학회지에 또 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스타디 디테일즈는 임상은 2020년도에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1차 이제 지표 관련되는 부분 마감은 이제 작년도 6월 달에 했고, 임상 이제 종료는 2026년도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몇 년치 좀 더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두 곳으로 하고, 랜덤화하지 않고 이제 정해서 이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스크리닝 해가지고 배정을 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NPR 관련되는 부분들이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로 돼 있고, 세컨드리 쪽에 이제 보통 하는 이제 OS 값이라든지 ORR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 게 이 임상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살펴봐 드리면,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요거는 중국에서 이제 그 임상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여기도 찾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CHI CTR 10-18000-1930-329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임상 등록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임상이라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편평한지 비편평한지, 비소세포 폐암의 아형에서 이제 선암하고 이제 편평 관련되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이제 흡연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많이 이제 발현되는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어서 여기서 이제 2018년 12월 달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2명의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PFS 값, 그 다음에 ORR 값,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만 살펴봐 드리면 OS 값,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컨클루전에 들어가 보면 이 캄넬리 줌합과 이 아파티닙 리보세라닌 같은 게 퍼스트 라인 케모 프리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라미싱 유망한 이 항암 관련되어서 활동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성, 이 편평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뭐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블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전체 이제 ORR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OS 값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3기라든지 여기는 3기, 4기 형태를 했는데 ORR 값 자체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제 이 TMB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종양 변이 부담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바이오 마커입니다. 전체 이제 그 종양 그 안에 이제 돌연변이 요때 뮤테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변이가 얼마나 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0m로 있느냐 12로 있느냐, 10m로 있었을 때 반응률이 좀 더 ORR 값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PFS 값이라든지 OS 값.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까 뭐 이런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제 간암이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여러 이제 고형암 쪽으로도 임상 단계가 진행을 많이 이제 항서제약 그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3상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연구 흐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FDA에서 터지게 되면 후속 그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단 강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승인 이후에 기업 가치 어떤 정대들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계속 확보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회지라든지 임상의 어떤 진행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